카이엔이나 이런 애들 광고할 때는 온로드에서 얼마나 얘를 우아하게 탈 수 있냐,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스포츠카 브랜드다, 우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계단을 오른다든가 사막을 간다든가 이런 거를 광고 영상으로 찍어서 엄청 뿌린 거야. 카이엔하고 비교했을 때는 넌 어때? 레인지로버 P360 매장에 서 있어가지고 딱 리뷰하기 좋아서 더 낮아 보인다, P530보다. 차도 좀 더 작아 보이고. 여기 바로 앞에 P530이 있는데 저기 훨씬 더 웅장한 느낌이고 차체도 더 낮고 C필러 쪽도 쿠페처럼 꽉 껴있고 프론트 램프도 얄쌍하게 빠져있더라고. 스포티하게 바꾼 것 같아. 좀 더 젊은 층들을 겨냥해서 만든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얘가 전고가 결코 낮은 차가 아니거든. 높이가 1m 82cm니까 근데 길이는 좀 짧아. 4m 94cm. P530이 숏바디가 5m 5cm, 롱바디가 5m 25cm니까 길이는 얘가 더 짧지. 앞 타이어가 285야. 285이 22인치인데 되게 두꺼운 걸 썼네. 전체적으로 차는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 P530이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작업할 때 보니까 문짝이 완전 똑같더라고. 완전 똑같이 생겼네. 근데 이런 재질이 좀 다른 거네. 이런 데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내려고 다크크롬을 넣고, 이런 데도 그렇구나. 다크크롬을 넣었구나.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여. 문짝 두께도 똑같은 거 같고. 문 자체를 똑같은 거 쓰는 거 같아. 똑같은 거 쓰는 거 같네. 어차피 얘가 쓰고 있는 세시도 신형 세시잖아. P530, 360 같이 쓰는 걸 텐데 530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늘려놨고 얘를 좀 더 짧게 해놨고, 그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줬겠지. 뒷자리 어때? P530하고 비교해서 어때? 시트 자체 느낌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되게 편하다. 그리고 이게 구형에 비해서는 앞에 길이가 2cm 길어졌고 레그룸이 3cm 넓어졌대. 그리고 구형에 비해서 이 차 자체가 전장이 6cm 커졌어. 신형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차가 좀 커지고 뒷자리도 2cm 정도 길어지고. 여기도 높아. 너 보통 머리 닿잖아, 그렇게 머리 올리면. 그리고 이게 조금. 쿠페형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뒷자리가 높다. 잘 빠졌다 뒤에가. 트렁크 공간은 그냥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폴딩 되고, 폴딩하면 되게 많이 실을 수 있고, 여기 파놔가지고 골백은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트렁크 공간은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안에 공간은 레인지로버 숏바디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안에 공간은? P530 숏바디가 좀 더 넓어. 길이가 10cm가 차이가 나서 거기서 오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 아니 뒤에 디자인이 여기가 조금 심심해. 올블랙이면 이쁠 것 같아. 오히려. P530의 디자인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 얘는 약간 심심한 느낌이 좀 있어. 테일 램프를 P530은 세로로 했는데 얘는 가로로 하면서 얄쌍한 느낌을 낸 건데 이 중간이 너무 심심해. P530 롱바디인데 뒷자리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거야. 얘가 확실히 편하다. 예. 시트도 좀 더 높은 것 같고. P530이 시트도 더 고급스럽고 이 앞에가 확실히 넓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P530 롱바디랑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전장 차이가 3cm 나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무게도 250kg 차이 나는데. 얘도 메르디안 스피커 쓰는구나. 공용이구나. 문짝은 똑같은데 여기다 나무 같은 거 넣어주고 은색 크롬 넣는 게 난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중후한 느낌. 좀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시트 조절하는 게 없어요. 등받이만 있고 이게 없습니다. 근데 P530은 요게 있죠. 얘는 확실히 뒷자리를 위한 차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자리가 불편하진 않잖아. 불편하진 않은데 이게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키 큰 사람들은 레인지로버가 더 편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패밀리카로 쓰면서 쇼퍼 드리븐으로 타는 이런 용도가 아니라 패밀리카로 쓰면서 뒤에 아이들 정도 태우고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카이엔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가 조금 더 넓어 느낌이 나네. 그리고 요거 때문에 그런데 요거 치우게 되면 카이엔보다 좀 더 넓은 느낌인데?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적혀 있고 레인지로버 P360 오토바이오그래피예요. 신차 가격은 1억 5,900만 원이고 여기서 옵션이 3개 정도 빠진 게 HSE 모델인데 그게 1억 5,100에서 200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1억 5천 초반대냐 1억 원 좀 후반대냐에 따라서 오토바이오그래피냐 아니면 HSE냐. 그리고 얘는 가솔린 엔진이고 직력 6기통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됐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처음에 출발할 때 발돋움할 때만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RPM 막 올려서 달릴 때 출력에 도움을 주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롱텀 시승기를 찍었잖아. 1년 타보고 P530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부 실내를 보면 이 센터 패시아 요건 완전 똑같고요. 요것도 똑같고요. 여기 있는 버튼들도 살짝 똑같은데 각도가 좀 달라요. P530이 이게 좀 더 세로로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세로로 돼 있어요. 요런 버튼들은 대체로 비슷한데 디테일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근데 핸들이 다르네요. 핸들이 P530 같은 경우는 D컷으로 안 돼 있어요. 일자로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스포티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나? 그쵸. P530 여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S클래스 나올 때 중앙에 없었단 말이야. 맞아, 밑단이. 근데 AMG 핸들은 또 이제 밑단을 만들어줬고 얘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거랑. 눈썰미가 되게 좋다 형. 눈썰미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P530 많이 타보니까 그게 딱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난 내품을 떠난 지 좀 돼서 그치. 이제 약간 가물가물해. 흐름이 이렇게 넓어서 마음에 들고 여기 수납 공간 똑같습니다. P530하고요. 냉장이 되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굉장히 그 컵홀더가 있고요. 요거 빼면 요거 뒤로 밀면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똑같이
똑같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열리고 둘 다 열립니다. 여기도 열리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트도 나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딜러분이 말씀하시기로는 P530하고 P360에 들어간 이 가죽이 다르다라고 하대요. 눈으로 봤을 때나 만졌을 때는 비슷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냄새도 좀 비슷하거든? 실제로는 또 다른 가죽이 들어갔다고도 하시더라고. P530이 조금 더 좋은 가죽이 들어간 것 같고 P360 같은 경우도 지금은 직렬 6기통을 쓰는 이 버전이 있는데 V8 터보 엔진을 다한 버전이 나온대요. SV처럼 630마력짜리로 나온다고 그러대요. 우루스 퍼포먼트가 666마력이니까 제로백 뭐 3초대 초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올 것 같은데 고성능 버전이 나올 때 이 가죽을 P530 오토 바이오그래피랑 똑같은 가죽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P360에 들어간 이런 가죽들 내장재들은 지금도 괜찮아요. 촉감이 좋고 역시 레인지로버 영국차들은 이런 내장재 잘 만드는구나 하지만 가죽은 좀 더 한 단계 낮은 거 쓴 것 같아요. 느껴지는 거는 레인지로버 P530 탔을 때랑 여기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 차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뭔가 차가 훨씬 작게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같은 플랫폼을 썼을 거고 M 어쩌고저쩌고 플렉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P530하고 P360을 같이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P530이 숏바디가 5m 5cm 얘는 4m 94cm에서 정확하게 11cm 차이가 나고 전장이 롱바디는 5m 25cm니까 31cm가 차이가 나는데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늘리고 줄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실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 공조기라든가 배치들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하나 더 만드는 게 돈이 더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공용화를 했는데 엔진이 다르고 일단 이거 직렬 6기통이고 360마력에 제로백 6초인 차고 P360이 조금 더 좁아 보이는 이유를 알 것 같아. A필러가 훨씬 더 많이 누워있어. P530은 이걸 위로 뺀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눕힌 느낌이 나요. 개방감이 조금 더 맞아. 덜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개방감이 나쁘냐? 전혀 그렇지 않아.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다 알칸테라로 다 마감했고 A필러 쪽에 여기도 다 알칸테라입니다. 여기도 다 알칸테라로 마감을 했고 레인지로버보다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원가 절감된 그런 느낌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 레인지로버 P530이랑 거의 똑같네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 실내나 이런 부분. 요 부분은 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스포티한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요 부분 있잖아요. 위에 있는 가죽 밑에 있는 부분들을 패브릭 처리를 좀 한 것 같은데 블랙크롬을 처리를 했고 컨셉은 뭔지 알겠는데 요 부분에 요런 패브릭 처리를 한다는 게 이 차 가격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쁘진 않은데 비싸 보이지가 않고 좀 싸 보이긴 해. 그러니까 비싸 보이지가 않으니까 고급스럽진 않다. 승차감은 일단 어떻습니까? 안 좋은 길을 가보질 않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통통 튀는 게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베이스는 똑같고 P530이 얘보다 묵직하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최근에 너가 카이엔 FL 된 걸 타봤다 그랬잖아. 생각보다 구형에 비해서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카이엔 같은 경우는 직렬은 아니고 6기통 엔진을 쓰잖아요. 걔도 300 한 몇십 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로백이 6초대로 알고 있고요. 얘도 직렬 6기통을 쓰고 터보 엔진이고 3000cc에 360마력에 제로백 6초. 스펙이 되게 비슷해.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카이엔 FL 된 거랑 스펙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안에 있는 고급감이나 이런 거는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전혀 밀리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더 좋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얘가 가격이 1억 6천이라고 치죠.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사양 낮은 거 말고 높은 거. 왜 사양 높은 걸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사양 높은 거를 해야 이미 옵션이 다 들어가서 더 이상 넣을 옵션이 없는 거죠. 근데 카이엔은 기본 가격은 1억 3천대에 시작을 하지만 탈만하게 옵션을 넣으려면 1억 한 7천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얘보다 한 1,000만 원이 비싼 거죠. 상품성을 한번 논해보자. 카이엔이 승차감이 사실 개선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단 결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시장이 스포티함은 살짝 있으면서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 에어서스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얘도 에어서스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안락한 그런 승차감은 아닌 것 같아. 길 안 좋은 데 지금 갔잖아. 다다다닥 하는 거 보니까 안락한 그런 승차감으로 만든 것 같진 않고 P530의 그런 느낌은 아니다. P530을 완전히 안락한 승차감을 위해 만들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모드를 한번 바꿔보죠. S 스포츠. 요거는 그냥 P530하고 똑같으니까 뭐 언급할 게 없네요. P530 내가 타면서 요거 되게 직관적이고 터치하기 되게 편하고 빠르다. 미디어 누르면 바로바로 넘어가고 마사지 버튼도 있네. 아 이것도 웃기네. 이게 마사지 버튼을 누르면 P530 같은 경우는 요것보다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하나가 좀 빠져있는 기능이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지금 마사지 버튼을 눌렀거든요. 장도 높은 걸로 하면 뒤에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어깨를 살짝 이렇게 다듬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카이엔에 마사지 기능이 없잖아. 별도 옵션일 텐데 굳이 수백만 원 주고 넣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카이엔 프론트 시트에다 마사지 옵션을 넣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승차감이 어때? 이게 좋지 않은데 나는? 적당한 승차감? 카이엔 같은 느낌인데 약간? 우리가 카이엔 FL 된 거 구경하고 오고 돌아오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굳이 이 돈 주고 이거를 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포티한 것도 아니고 기본형 같은 경우는 V6 엔진에다가 뭐 300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고성능의 SUV를 하기에는 한참 모자라고 요즘 그 정도 성능 다 내니까 X5도 내고 다 내잖아요. 성능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편안한 것도 아니고 뭔가 더 애매하다. 포르쉐 뺐지 말고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카이엔하고 승차감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둘 다 약간 애매한데 승차가. 잠깐만 여기 좀만 더 타볼까? 좀 더 타보자. 안 좋은 길을 일부러 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괜찮네. 약간 좌우 롤링? 그게 조금 있네. 뒤뚱뒤뚱 거리는데.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레인지로버 이제 P530에 자꾸 지금 대입해서 타다 보니까 P530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 P530은 일단 얘보다 가격이 6천만 원이 비싸고 플래그십이니까 요 급에 맞춰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타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 P530에서 서스펜션까지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타보니까 다른 거 썼나? 세팅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ACC 옵션이라고 그러잖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도 들어가 있는데 어댑티브 오프로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더라고. 얘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ACC가 아니고 AOCC더라고. 시승을 할 때 오프로드 갈 일은 없으니까 뭐 쓸 일은 없겠지만 오프로드에 되게 최적화된 ACC래요. 어댑티브가 말 그대로 적응형이잖아요. 크루즈 컨트롤은 상황에 맞게끔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AOCC는 뭐냐면 오프로드 길을 갈 때 계단길이라든가 뭐 진흙탕길 이런 데 갈 때 얘가 되게 빠르게 반응해서 피칭이나 롤링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서스펜션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요. 그거를 굉장히 차가 이렇게 잘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래. 재밌더라고. AOCC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일반 높이로 돼 있고 승하차 할 때는 낮아지는 것 같고 오프로드를 누르면 얘가 높아져요. 오프로드에 맞는 세팅값이 있다 얘가.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그 광고 문구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카이엔이나 이런 애들 광고할 때는 오프로드 광고를 아예 안 해. 온로드에서 얼마나 얘를 우아하게 탈 수 있냐. 그리고 포르쉐의 911의 이미지를 약간 더 씌워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스포츠카 브랜드다. 우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런칭할 때부터 뭘 강조했냐면 세계 유명한 명소들 있잖아. 그런 데 가서 막 계단을 오른다든가 사막을 간다든가 이런 거를 광고 영상으로 찍어서 엄청 뿌린 거야. 태남문에 있는 거길만 올라가는 영상을 찍어서 자기네들이 최초로 뭐 올라간 차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 우리는 오프로드의 특장점이 있어요 라고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P530은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광고를 또 안 해. 대체적으로 광고 영상을 보면 P530은 온로드에서 얼마나 우아하게 편하게 탈 수 있는지 얼마나 이게 프레스티지를 위한 차인지를 광고를 하다가 근데 우리 사막도 겁나 잘 가 이러면서 갑자기 사막에서 타는 거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초반부터 그런 오프로드 길이나 계단길에 있는 영상에 포커스를 두고 광고를 하더라고. 지향점이 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냥 온로드에서만 타니까 이 차의 진가를 모를 수도 있어. 나는 태어나서 평생 오프로드 가본 적이 없어. 오프로드는 아니고 P530을 타고 작년 겨울에 강원도를 갔었는데 눈길을 한번 가봤었어. 눈길에서 되게 잘 간다. 오 생각보다 너무 잘 가네 이런 느낌이었죠. 배기음하고 엔진 그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 P530은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좀 있네. 갸르릉 거리네. 고양이 같아요. 호랑이 느낌은 아니고.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말끔하다 되게. 잘 나가지는 않아. 확실히 이게 차가 무겁잖아. 2.5톤이니까 카이엔이랑 비슷한 것 같아 나가는 거는. 카이엔도 제로백이 6점 몇 초. 얘는 딱 6초거든요. 그냥 도심에서 타기 괜찮은 출력 정도. 부족하진 않은데 뭐 잘 나가는 느낌 전혀 아니다. 경험치의 차이겠지. 6, 7초짜리 차 내가 느리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6, 7초가 느리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로백 6초 정도 되는 차들이 그냥 표준이에요. 표준. 그렇게 잘 나가진 않네. 요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시승기 못 찍어. 그거 어떻게 찍습니까 시승기를. P530에다가 스포츠 모드 놓고 달리는 게 훨씬 잘 나가는 것 같긴 해. 재밌는 게 얘는 엔진의 회전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고 으르릉 거리면 잠깐 고양이 소리 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조금 스포티한가라는 내피셜적인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P530이 더 잘 나가고 P530은 굉장히 잘 나감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치고 나가서 안 느껴질 뿐이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P360 같은 경우는 전작에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얘보다 오히려 80kg가 가벼워요. 새로운 신형 플랫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늘어났을까? 플랫폼 자체는 더 가벼워졌대. 세시 자체는. 왜 늘어났을까 보니까 얘가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좀 들어가고 후륜 조향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얘는 7.3도까지 꺾인대요. 뒷바퀴 7.3도면 되게 많이 꺾이는 거잖아요. 회전 반경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각종 전자 장비들 아까 전에 AOCC 이런 것들 그리고 차가 좀 커졌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하고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하체를 되게 많이 보강했대요. 그것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이 월등히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걸 가지고 오프로드 하신 분이 진짜 계신가? 하신 분 있으면 좀 리플 좀 달아주시면. 보통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 P530의 가격이 살짝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걸 사는 게 맞잖아. P530은 좀 사고 싶은데 레인지로버라는 브랜드는 또 좋아
좋아하고 이런 감성도 좋아하고 P530은 이제 2억 막 2, 3천씩 하니까 아래 단계를 사시는 분들이 나는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오히려 P530 인기가 훨씬 많아. 독특하게도 원래 아래 트림이 더 판매량이 많고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아래 트림보다 위 트림이 P530 인기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디자인도 레인지로버 스포츠 앞에 디자인은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 되게 얄쌍하게. 근데 뒷 디자인, 후면 디자인은 P530이 되게 중후하고 멋있잖아 되게. 근데 얘는 뒤에가 약간 심심한 거야. 고도도 표시되네. 정확해. 왜냐하면 남산 서울타워가 고도가 280m가 그렇거든. 여기가 114m가 맞아. 나침반도 표시가 되고 와 되게 좋다. 나름 나침반하고 고도가 표시되는 건 오프로드를 위한 세팅이네. 마이너스 8도 보여? 지금 실제로 기울어져 있거든? 되게 정밀한데? 되게 재밌다 이거. 흐르는 물을 건너지 마십시오. 아 최대 82cm까지 되는구나. 컨셉 자체가 우리가 카이엔이랑 비교할 차는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 오프로드 모드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카이엔은 이런 기능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광 높이도 얘가 훨씬 높을 거고. 그래도 좀 스포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 코너 돌아보면은 P530로 돌면 이거 막 넘어질 것 같거든. 약간 출렁출렁거리는 게 있잖아. P530은. 어쩔 수 없지 그런 승차감에서는. 서스펜 세팅을 이렇게 했으니까 처음부터. 카이엔이랑 P530이랑 얘가 어떻게 보면 딱 중간 그 승차감 같아. 사실 광고영상 같은 거 좀 찾아보고 리뷰 같은 것도 좀 보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온로드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적합하고 승차감이 좋고 한데 오프로드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차다 이런 평들이 되게 많거든. 카이엔은 그런 평들이 거의 없고 포르쉐에서 만든 SUV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 스포티한 DNA를 가지고 있는 SUV다 이런 평들이 좀 많고 P530 같은 경우는 럭셔리하게 프레스티지의 밸류를 느끼면서 이거야말로 레인지로버가 추구하는 럭셔리함이구나, 브리티시 럭셔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가죽, 소재, 승차감, 공간 이런 모든 거에서 굉장한 럭셔리를 느낄 수 있는 차가 P530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 보니까. 밸런스가 되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 뒷 디자인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난 카이엔 탈 것 같은데. 이유는 뭐야? 카이엔하고 비교했을 때는 넌 어때? 이거를 타기 전에 원하는 승차감 P530이랑 비슷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런 결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SUV면 아예 그냥 P530처럼 부들부들하면서 뱀이 땅 핥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승차감. 뱀이 막 땅을 핥고 지나가. 싹 지나가잖아. 그런 느낌이랑은 확실히 다르다. 가족을 위해서 타는 차거든 SUV는 내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 같아 얘가. 두 번째는 뒤에 디자인이 좀 많이 못생긴 거. 그 두 개를 감안했을 때 카이엔을 내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카이엔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꾸밀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 그 재미가 있다 보니까 나는 카이엔으로 갈 것 같아. 신형 카이엔을 타봤을 때 승차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마일드해졌어. 애플 되기 이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훨씬 낫고, 근데 애플 된 다음에는 카이엔 승차감도 좀 마일드해져서 승차감이나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차주의 욕심이지. 카이엔이 난 좀 더 이뻐 보여. FL 된 게 디자인. P530과의 비교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 전작하고의 비교는 그냥 제원표상으로 그걸 참고하면 좀 될 것 같고, 얘가 조금 더 무거워졌지만 더 많은 전자장비들이 들어가고 가격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로 더 좋아졌다. 바로 비교 대상인 카이엔하고 너가 비교를 해줬는데 또 1억 5천 정도에서 살 수 있는 SUV를 생각을 해보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숏바디도 있고 좀 더 쓰면 롱바디도 있고 실제로 할인을 해주니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도 아마 1억 5천 후반대 들어올 거고 숏바디는 1억 4천대일 것 같은데,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나는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 레인지로버 스포츠 살 것 같고, 왜냐면 에스컬레이드는 쇼퍼 드리블로 타면 분명히 특장점이 있는 차고 기사를 두고 타기에는 난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이것만큼 공간이 넓은 차가 없잖아. 기대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누워서 갈 수 있어. 그냥 거기다 골백도 엄청 많이 실리고 적재 공간 되게 많고 특장점이 있는데 기사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 해서 에스컬레이드보다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이 차가 더 적절하다. 쇼퍼 드리븐을 할 수 있는, 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에스컬레이드가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P530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P530이죠. 카이엔하고의 비교가 난 가장 궁금했는데 넌 디자인하고 안에 디자인은 얘가 더 이쁜 것 같고 소재나 이런 것들은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긴 얘가 한데 더 고급스럽고 겉에 디자인이 카이엔이 좀 더 이쁜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서스펜션의 감도도 있지만 시트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시트는 진짜 편한 것 같아. 확실히 얘네가 시트는 잘 만드는 것 같아. 벤츠랑 레인지로버 시트를 진짜 잘 만들어. 뒷자리도 카이엔보다 얘가 더 편한 것 같아. 너 취향은 카이엔이지만 어떤 선택 포인트를 더 보냐에 따라서 약간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네. 아마 인기도 면에서 수요 공급 면에서 봤을 때도 감가가 좀 적지. 그리고 그러니까 레인지로버가 감가가 좀 적게 되려면 일단 그 오명을 벗어야 돼. 에이스 센터도 괜찮고 장고장이 안 나는 차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쌓아가면 얘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형 모델들이 너무 악명이 높았어서 사람들이 오래된 레인지로버 타면 안 돼 해서 감가가 많아지게 되고 그게 또 신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 그런 오명을 벗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지금 신형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장고장이 안 나고 있는데 이게 진짜 2년 3년에 계속 검증이 돼서 사람들의 입소문이 이제 안 나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이제 중고차 가격 영향을 주게 되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또 쌓아가기 위해서 2,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거 할 때쯤이면 전기차로 다 바뀌었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직렬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나온 건데 4.4 V8 터보 엔진으로 630마력짜리 엔진이 또 나오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SV 해가지고 V8 엔진을 달고 나오면 630마력짜리 엔진으로 나오게 되면 가격이 일단 제일 궁금한 거잖아. 2억 5천에서 2억 6천
5천 아까 그러니까. 예상가라고 하시는데 근데 너무 비싸지 않나? 2억 5, 6천을 주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왜 그런 라인을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차라리 P530에다가 더 고성능으로 600 몇십만 원짜리 엔진을 달아주고 가죽 겁나 좋은 거 쓰고 진짜 럭셔리하게 꾸며서 3억 얼마에 팔면 살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부자들 중에 돈 별로 신경 안 쓰는 포르쉐 터보 S 까브리올레에다가 막 옵션 막 때려 넣는 이런 사람들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P530 이거가 롱바디 사면 우리가 2억 한 4천 이렇게 주잖아. 근데 여기다가 5천만 원 4천만 원을 더 주고 SUV를 왜 사냐. 난 더 프레스티지한 걸 느끼고 싶어. 가죽도 더 좋고 시트도 좀 다르고 4천만 원 괜찮아 어차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거든. 근데 그거는 완전 플래그십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이제 스포츠 라인에다가 아무리 뭐 엔진을 630만 원짜리 때려 넣어도 2억 5천 6천이면 조금만 더 쓰면 우르스가 보이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 V8은 상품성이 되게 떨어질 것 같고 P530에다가 고성능 엔진을 넣은 완전 럭셔리 카를 만들면 그건 오히려 팔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레인지로버 P530 가솔린 롱바디가 내가 봤을 땐 최고 가성비 좋은 것 같아. 나도 거의 뭐 컬리넌과 비슷한 승차감이 나오면서 감도도 굉장히 좋고 컬리넌하고 좀 다르지만 럭셔리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포스도 나고 그러니까. 쇼퍼 드리븐 오너뷰는 다 되고 P530 롱바디만큼 좋은 차가 없어. 마지막으로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차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P530이 10점이다 기준을 봤을 때 카이엔 FL은 몇 점이고 얘는 몇 점입니까? 하이엔 FL은 7점? 얘도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점수로 보면 점수로 비슷한데 비슷하고. 그냥 내 취향이 가격 차이는 나지만 P530으로 갈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카이엔 살 것 같아. 일단 생긴 게 좀 난 이뻤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평이라 디자인은 원래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라서 오늘 현석이랑 또 이 차에 대해서 또 시승기를 또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